구독자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결 재무제표, 영어로는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정말 큰 기업들 재무제표 보면서 와, 이 숫자들 대체 어떻게 다 합친 걸까? 궁금하지 않으셨어요? 그렇죠. 자회사도 워낙 많고 하니까요. 네, 맞아요. 막 수백 개 퍼즐 조각 맞춰서 큰 그림 하나 만드는 느낌이랄까요?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연결 재무제표의 핵심 원리 저희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이걸 아시면 기업의 진짜 실력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. 우선 어떨 때 재무제표를 합쳐야 하는 건가요? 그 기준이 뭔가요? 네, 핵심은 딱 하나, 지배력입니다.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하죠. 아, 컨트롤. 네, 한 기업이 다른 회사에 의결권 있는 주식, 이걸 50% 넘게 가지게 되면요,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는 거죠. 50% 초과요? 네, 그러면 이제 지배 종속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. US GAAP 같은 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경우에 반드시 두 회사 재무 정보를 하나로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아,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투자자들한테 그 회사가 속한 그룹 전체, 이 경제적 실체의 규모나 성과를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. 그룹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거네요. 그렇죠. 물론 뭐 법정 관리나 파산 같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결을 안 하기도 합니다만. 그렇군요. 근데 만약에 지분을 100%다 가진 게 아니면요. 예를 들어 한 80%만 가졌다. 그럼 나머지 20%는 우리 회사가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건 어떻게 표시되죠?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그렇게 지배하지 않는 나머지 지분을 Non-Controlling Interest, 줄여서 NCI라고 부릅니다. 우리말로는 비지배 지분이라고 하고요. NCI, 비지배 지분. 네, 연결 재무제표 만들 때는 이 NCI를 자본 항목에다가 따로 표시를 해줘요. 아, 자본 항목에 별도로요? 네, 그렇죠. 그룹 전체 자산 부채는 다 합쳐서 보여주되 그중에 얼마만큼이 우리 회사 주주, 즉 지배기업 주주 몫이고 얼마가 외부 주주, 즉 NCI 몫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주는 거죠. 아하,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치는지 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? Acquisition Method, 취득법을 쓴다고 들었는데요. 이게 어떤 방식이죠? 네, 맞습니다. 취득법.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.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몇 퍼센트 샀는지 뭐 60%를 샀든 80%를 샀든 상관없이요. 그 종속기업 신자산 전체 100%를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, fair value로 평가해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. 잠깐만요.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요. 지분은 80%만 샀는데 왜 자산 전체를 100%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합치는 건가요? 네, 그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. 좋은 질문이에요. 네. 그 이유는 일단 지배력을 획득했다는 건 그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우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.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. 아, 통제권 때문에. 네.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에는 그 통제 하에 있는 자산, 부채 전체를 다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. 100% 전부 다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이때 우리가 지불한 인수가격이랑 그 종속회사 순자산 100%의 공정가치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. 네, 차이가 나겠죠. 보통 인수가격이 더 큰데 그 차액이 바로 그두의 영업권으로 기록됩니다. 아,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연결할 때는 종속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같은 자본 항목은 싹 다 제거됩니다. 아, 기존 자본은 없애는군요. 네, 연결된 실체로서의 새로운 자본만 보여주는 거죠. NCI 포함해서요. 알겠습니다. 이제 이해가 됐어요. 그런데 그룹 안에서 회사들끼리 서로 뭐 물건을 사고 팔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거래도 엄청 많을 텐데요. 이런 내부 거래, Intercompany Transactions라고 하죠. 이건 어떻게 처리해요? 네, 이것도 연결할 때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요. 이런 내부 거래 내역은요, 100% 다 제거해야 합니다. 100% 제거요. 왜죠?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보면 독립된 회사 간의 정상적인 거래, 즉 arm's length 트랜잭션이 아니잖아요. 그룹 전체로 보면 그냥 내부적으로 물건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지 실제 외부와의 거래로 인한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냥 주머니만 바뀐 셈이니까. 맞아요. 그래서 만약 이걸 제거 안 하면 그룹 내부적으로 막 물건 옮기면서 매출 부풀리고 이익 부풀리고 재무 상태가 왜곡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예를 들어서 모 회사가 자회사한테 원가 100원짜리 제품을 150원에 팔았다고 해봐요. 그럼 모 회사는 50원 이익을 기록했겠죠? 네.
하지만 그룹 전체로 보면 이 제품이 아직 외부에 팔린 게 아니잖아요. 자회사 창고에 그대로 있다면 그 50원 이익은 아직 실현된 이익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연결 과정에서는 이 미실현된 내부 이익 50원을 반드시 제거해야 그룹 전체의 진짜 이익을 알 수 있는 거죠. 내부 매출, 내부 채권 채무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상계에서 제거해야 하고요. 와, 그렇군요. 내부 거래를 제대로 제거해야만 그룹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자, 그럼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 거치면 드디어 연결 재무제표가 완성되는 거네요. 최종 결과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? 네, 연결 대차대조표를 보면요.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, 부채가 각각 100% 합산되어서 쭉 나옵니다. 그리고 자본 항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과 Non-Controlling Interest, 즉 NCI가 구분되어서 딱 표시가 되고요. 자산 부채는 100% 합산, 자본은 구분 표시. 맞습니다. 그리고 연결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양사의 수익과 비용이 다 합산되어서 나오고요. 거기서 발생한 당기 손이익 중에서 NCI에 귀속되는 몫을 따로 빼서 보여줍니다. 아, 순이익도 NCI 몫을 빼서 보여주는군요. 네. 그래야 최종적으로 우리 지배기업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오늘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의 세계를 한번 탐험해 봤는데 어떠셨어요, 여러분?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정말 복잡해 보이는 기업 집단의 재무 정보를 훨씬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. 맞습니다. 특히 여러 사업부를 가진 큰 기업들, 이런 곳을 분석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 연결 개념을 이해하는 건 정말 필수적이에요. 개별 재무제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큰 그림을 보여주니까요. 그렇죠. 다음에 어떤 기업 재무제표 보실 기회가 생긴다면요. 다른 것도 좋지만 자본 항목에 숨어 있는 Non-Controlling Interest, 이 NCI 수치를 한번 꼭 찾아보세요. 오, 그거 좋은 팁인데요? 네, 그 NCI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추적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의 성장 전략이나 M&A 역사를 슬쩍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. 뭐랄까, 재무제표 속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. 재미있는 비유네요.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